마음 한 잔의 여유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오 박사의 인생 라디오 카페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매주 주말 밤 여러분과 함께할 DJ 오박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흘러간 건 아닌가요? 저도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하고 멈칫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돌아보다.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요. 마음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는 오 박사의 공감 카페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지나온 시간들, 그 의미를 찾아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되묻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길이 맞았던 걸까? 하는 생각들을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0대에 접어든 지 2년이 된 직장인입니다. 1973년생 두 자녀의 아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공학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 박사님 멋지세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제 인생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전환점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때 만난 지금의 아내. 당연히 그때 저는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능성을 믿어주고 아무것도 없었던 대학교 4학년인 저와 결혼까지 결심해준 지금의 아내가 있었기에 박사 과정도 직장 생활도 시련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잠시 그 시절을 회상해보면 저는 직장을 다니며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2시까지 실험을 마치고 잠깐 눈 붙였다가 아침 8시에 출근을 하곤 했었습니다. 연구실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던 그 시절이 지금 돌아보면 참 고맙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때 배운 건 지식보다 버티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연구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다른 외국계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어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기각이 되어 밤에 유치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반나절을 차가운 바닥에서 지내며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이 제 삶을 다시 설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처분, 민사, 형사 등 9개 재판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다시 연구원으로 인정받기까지 그 시간은 고통이었지만 제 삶의 강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싶은 순간, 일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들이 그저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신적 근육기 되어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 박사의 테크살롱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술이 바꾼 삶, 나의 삶도 바뀔 수 있을까? 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딱딱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 기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AI, 5G, IoT. 이건 그냥 뉴스에서 보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생활 기술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매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병원 예약하기입니다. 이 기술은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70대 부모님이 병원에 전화 예약을 못하시고 늘 본인한테 전화해서 대신 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병원 예약하는 방법을 손주가 가르쳐 드렸더니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직접 예약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익히는 용기입니다. 이렇듯 실버 세대가 알아두면 좋은 디지털 기초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카카오톡으로 병원 예약, 백신 접종 조회하는 방법,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음성으로 알람 맞추기 방법 등입니다.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병원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병원 예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병원 이름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분당재생병원을 검색하면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홈 화면에 들어갑니다.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고 진료 과목, 날짜,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환자 정보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음은 직장인의 일상 속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느라 하루가 다 갔었는데 요즘 직장인들은 AI 요약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N사에서 만든 아주 유용한 서비스 클로바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회의나 강의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다가 중요한 순간을 놓친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뷰를 하면서 동시에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었던 적은요? 그럴 때 이 클로바노트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록비서 역할을 해줍니다. 클로바노트는 간단히 말해 녹음과 받아쓰기를 동시에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음성을 녹음하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소리를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해줍니다. 회의, 강의, 인터뷰, 심지어 전화통화 내용까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 중 하나는 화자 구분 기능입니다. 회의 중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구분해서 기록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록 작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또 중요한 대목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할 수 있고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부분만 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의록 작성에, 학교에서는 강의 필기에, 기자나 조사원들은 인터뷰 기록에, 그리고 상담사들은 고객 통화 기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녹음 환경이 좋지 않거나 발음이 불분명하면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고 민감한 정보는 보안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클로바노트는 여러분의 대화를 AI가 대신 받아 적어주는 똑똑한 디지털 속기 비서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대화에 더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유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복잡한 첨단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기술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쓰고 틀리면 또 배우면 됩니다. 나이를 따지지 말고 호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대공감 경제 인사이트입니다. 3부에서는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아닌 삶과 맞닿은 진짜 경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은퇴하신 실버 세대의 돈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도 쓸모있는 삶을 위해선 모아놓은 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생 2막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65세 정년 퇴직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1년은 그냥 매일 TV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점점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스마트폰 강좌 수업을 듣고 그걸 토대로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디지털 강사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강사료는 얼마 안 되지만 지갑보다는 자존감이 채워져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년 퇴직을 하셨거나 실버 세대를 위한 경제적 팁을 드리자면 지출을 줄이기보다 소득의 작은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외에 월 10만 원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자산 관리보다 일상의 활력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청년 세대의 돈 고민입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다음 글은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단한 20대 청년의 댓글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만 하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리 벌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근과 경험의 시대입니다. 집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차가 없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만의 가치 자산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가치 자산 관련하여 청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월급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 습관의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금융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출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한 지출 구조를 토대로 지출 구조를 재정립하고 나의 자산에 맞는 투자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 향상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돈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필요한 만큼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4부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근우 교수님은 80대 정신과 의사로 평생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분입니다. 책엔 나이를 거슬러 젊게 사는 마음가짐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줄어들 것 같고 삶이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겠죠. 하지만 이근우 교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50년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오신 그는 76세가 넘어서도 공부를 하고 강연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 라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재미란 그냥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조차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죠. 일이든 공부든 봉사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라고요. 책 속에는 노년을 살아가는 53가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을 모르면 남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된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인생의 즐거움은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이근우 교수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즐겁게 살 줄 모르면 그건 반쪽짜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유쾌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재미는 나이와 상관없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끝나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내 인생을 돌아보다.
지나온 시간이 후회로 남기보다는 이해와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박사의 인생 라디오 카페 DJ 오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